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두고 위축되는 모양새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 결과가 오늘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금 천선을 넘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12일 이후로 종가 기준으로도 천선을 기록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지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은 천선 위에서 마감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를 보여주면서 1003.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오늘은 빠지고 있습니다. 0.38%의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3,266선의 종가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서 시총 3위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3.5%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4만 8천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혹은 보합권에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을 보시면 LG화학만이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59%의 급등 양상 펼쳐주면서 83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힘을 내지 못합니다. 현대차는 1% 넘게 빠지면서 23만 7천 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 마감 동시효과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관찰이 되는 가운데 그중에서 상승률이 눈에 띄는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4.7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0만 3,800원의 거래를 맞춰줄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총 3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이어서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보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사이에서는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 사이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CJENM은 급등 양상 펼쳐줍니다. 3%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HLB는 2%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까지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지만 시젠과 알테오젠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의 관측보다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C인사이츠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을 기존의 19%에서 24%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12%에서 19%로 한 번 조정한 이후에 두 번째 상향 조정인데요. 조정한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비트 단위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요. 로직 반도체와 아날로그 반도체 제품군 전망이 예상보다 나아져서 전체 반도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주가를 살펴봤을 때 오늘은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 네이버 보겠습니다. 3위 자리를 두고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하루 만에 시총 3위 자리를 다시 빼앗아 왔습니다. 신고가도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65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이버와 비교를 해보면 1조 원 이상 시가총액을 벌린 건데요. 올해 초만 해도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격차는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분위기가 반전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30만 원대 중반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에 카카오 관계사들이 상장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카카오의 주가가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액면 분할까지 결정을 하면서 연초보다 주가가 8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목표 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DB금융투자는 17만 원, 현대차 증권은 16만 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18만 2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해보면 약 25%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한편 네이버는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베이코리아 인수 추진 보도와 관련해서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본건 입찰 절차에 참여한 바는 있지만 본 입찰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당사의 참여 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서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 배터리를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는 잘 가지 못하지만 주가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트라는 미국 모스랜딩 지역의 천연가스 발전소 내에 있는 노후 화력 발전 설비를 전력용 ESS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국 정부가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해서 LG와 삼성 등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호재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현대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로 브라질 공장의 근무 체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달 말까지 1교대로 전환을 하고요. 다음 달 이후에 반도체 수급 상황을 살핀 뒤에 3교대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본격화가 되면서 현대차는 국내외 공장의 가동을 중단을 하거나 또 근무 체제를 조정해서 생산량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어제 중단했던 아산 공장의 생산을 재개한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조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기반으로 식약처에 정식 품목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를 보겠습니다. 기아가 국내외 약 7,000개 매장의 디자인을 변경합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삶에 영감과 여유를 선사한다는 브랜드 전략을 반영을 해서 매장 디자인 표준을 확정을 했습니다. 기아는 판매 전시 공간의 명칭을 기아 스토어로 통일을 하고요. 디자인 표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부터 동탄역 지점을 기아 스토어로 시범 운영을 했고요. 순차적으로 약 7,000개 매장을 기아 스토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라이팅 그릴과 그릴 일체식 액티브 에어 플랩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라이팅 그릴은 차량 전면 그릴에 LED 조명 기능을 적용한 겁니다. 그릴 일체식 액티브 에어 플랩은 차량 상태와 운행 조건에 따라서 여닫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들은 아직 세계적으로 양산 사례가 없는 신기술이고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겁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시총 3위 자리의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시총 3위 자리를 두고 쟁탈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종목이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시총 3위에 오른 이후에 오늘도 지금 3위 자리에서 마감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비엠인데요.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 상승률이 10.76% 불어난 겁니다. 카카오게임즈는 8.62%, 펄어비스는 5.61%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많이 불어난 상황인데요. 보통 시총 1, 2위에 현재 주력 사업 내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이 있다면 3위 자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는 종목이 자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CJ E&M 보겠습니다. 기관이 7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CJ E&M은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사용료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CJ E&M과 IPTV 그리고 OTT까지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LG U+와 U+ 모바일, KT 시즌에서도 CJ E&M의 채널 송출 중단 사태가 벌어질지 관심이 지금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지금 어떻게 마감할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좀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쌍방울이었습니다. 쌍방울의 종가 상황 차트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방울 종가를 살펴보시면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급락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이틀 연속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7.81%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인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건설업체인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인수자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성정은 이스타항공 우선 매수권 행사를 경정을 하고요. 조만간 서울회생법원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까지 법원에 우선 매수권 행사 확정 공문을 보내면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스타항공에 대한 세부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스타항공 인수 호재로 주가가 올랐던 쌍방울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쌍방울의 주가 흐름까지 오늘 보셨는데요. 우리 시장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까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악재성 이슈가 나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영향이 미국 시장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 시장에는 오늘 와닿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맞췄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0.42%를 내놓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세가 나타나줬는데요. 3,264.9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니까요. 장 초반에 조금 빠지는가 싶더니 이내 우상향 곡선을 그려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1위부터 5위 종목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에서는 앞서서 보신 것과 비슷하게 카카오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3.5%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4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된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에서 2%대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네이버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시총 4위 자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이어서 살펴보시면 엇갈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LG화학에서만 급등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3.34% 강세를 보여주면서 83만 5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1%대 내외에서 파란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상승한 업종들 살펴보시면 전기가스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0.9%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서비스업, 의료정밀, 종이 목재 업종이 전거래보다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시면 은행 업종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37%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장비와 철강 및 금속, 기계, 섬유 의복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3,567억 원, 기관은 6,863억 원을 덜어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최근 5거래일 동안 어떤 수급 양상이 펼쳐졌는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 거래일 같은 수급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어제는 매수해주더니 오늘은 덜어내는 양상이 펼쳐졌고요.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더니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천선 위에서 역시나 마감을 했습니다. 0.5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난 4월 12일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또 천선 위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신고가를 기록해준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1003.7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해 줬습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코스닥 시장 차트를 통해서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가장 급등세가 나타나더니 이후에는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장중에 고가는 1004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 1위부터 5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4%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4.57%까지 올라주면서 3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펄어비스는 약보합권에 들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1.58%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55,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역시도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CJENM은 그래도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3.2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7만 7,6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줬고요. HLB는 2.72%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SK머티리얼즈 역시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32만 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 먼저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좋았습니다. 2.2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컴퓨터 서비스와 통신 방송 서비스, 의료 정밀기기,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서 상승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힘을 내지 못했던 업종들 짚어보시면 건설과 운송 업종에서는 1%대 하락률이 나타났고요. 섬유 의료와 기타 서비스, 금속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은 1,220억 원, 또 기관은 245억 원을 사들였는데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만 1,318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도하더니 오늘은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덜어내더니 오늘은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4거래일 연속 매수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의 마감 상황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다시 또 천스닥의 역사를 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1,00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도 이 기세가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